보급 물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러시아 총기류 상태를 보면서 전쟁의 결과는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러시아는 이 정도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반도의 미래 전쟁과 비슷한 양상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다.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무기 가져와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부에서 징집 및 동원 병력들에게 보급 물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러시아 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통해서 러시아 군의 비축 장비 및 물자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가. 저도 사실 군수 분야 근무를 오랫동안 했지만은 이 정도 상태인가? 정말 이럴까? 이거 고의적으로 심리전 수행하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러 그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죠. 깜짝 놀랄 겁니다. 찢어진 더블백과 완전 바닥이 노후된 전투화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상태입니다. 전투복 사이즈에 맞지 않는다고 이 불평하는 장병들의 모습입니다. 이 70년대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징집되고 집에서 개별 구매한 방탄조끼를 가리키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정부의 공식 징집 사무소에서도 개인 의무 세트, 붕대나 과산화수소나 이런 것들을 군대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There are no tourniquets in pharmacies.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부터 보시는 추가 영상은 더 깜짝 놀랄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소총은 징집된 러시아 병사들에게 보급되는 개인화기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임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이 개인화기는 제가 볼 때 94년, 95년 1차 체첸 전쟁 시에 사용됐던 이 구식 돌격 소총으로 이렇게 식별되고 있습니다. 총알이 앞으로 나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총기류 상태를 보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결과는 어떨 것인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러시아는 이 정도로 계속 중간중간 전쟁을 수행했던 러시아군의 비축장비 관리 실태가 엉망인가. 이것들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4가지 차원에서 한번 적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의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군이 우리가 그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데 하이 개념, 로우 개념 이렇게 해요. 하이 개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극초음속 미사일, 초저음 잠수함을 개발하는 하여간 고도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국방비의 대부분을 썼다는 거죠. 이렇게 소총을 관리하거나 또는 병사들의 보급품을 지급해야 될 것, 운용 및 유지 예산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예산 투자를 했다. 조준경, 사격통제 컴퓨터, 통신장비 같은 것들이 이번 전쟁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계속 우리 전황상에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아닌가. 즉 러시아군은 너무 하이 개념의 무기체계 획득에 예산을 투자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무기체계를 획득해서 지금 국방비의 많은 부분을 쏟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군수 예산, 운영 유지 예산, 전력 지원 투자 예산, 연구 예산 이런 것들은 턱없이 모질란 상태죠. 요 면들은 대단히 유익 있게 봐야 된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자주 저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 구소련 시절부터 지원하는 파트,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제국시대부터 러시아는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로 본다는 거죠. 지원하는 부서를. 작전 우선, 군수 졸. 이런 부대는 전쟁에 똑같은 결과를 얘기한다. 세 번째는 비전문 인력이
다 군수부대와 지원부서에 다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군수부대나 지원부대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급부대, 탄약부대, 정비부대, 미사일부대, 이렇게 여러 부대로 다 갈려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서들도 포탑을 전문으로다가 관할하는데, 그다음에 사통, 그러니까 사격 통제 장비를 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인력들, 미사일 정비만 담당하는 부대들, 고도의 기술과 전문화가 필요한 부대가 이 군수부대와 지원부대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야, 중요한 부대 작전부대야 하고 군수부대는 제일 비전문화되고 시원찮은 인원만 보낸다는 거죠. 이런 나라, 이런 군대는 100% 전쟁을 일어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야, 그 전문화 필요 없잖아. 전부 다 민간에 돌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현재 대한민국에도 많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품이나 소재 이런 것들 수입이 제재로 인해서 전부 다 막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향후 미사일은 계속 날아가고 있지만 지상에서 싸우고 있는 병력들의 그 전투 준비 상태, 보급 수주 상태는 지금보다 급격히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군은 따로 국방인 것이 너무 많다. 군 구조상 작전 따로, 지원 따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인 것들을 하나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더 전쟁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협조, 연합훈련 협조, 합동훈련 협조, 지원 분야 협조, 이런 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최근 합참의장께서 뭐 결전태세 확립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전태세 확립은 각군본부와 협조돼서 비축창고도 개방해보고, 그 다음에 동원사령부에 어떤 뭐 일개사단 동원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종합적인 전쟁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된다. 각급 부대도 뭐 사단이나 연대나 대대들도 자기 비축창고, 치장창고 뜯어보고 점검해보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결전태세다. 이런 것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지원 측면에서 저 때 못했던 것들을 고민합니다. 야, 전쟁이 일어나면 요새는 정말 신속하게 초기 전투가 중요한데, 초기에 어떤 부대를 얼만큼 지속기를 유지시킬 것인가, 완전히 100% 상태의 전투 준비 상태를 15일로 유지할 것이냐 30일로 유지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전쟁을 보면서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3년 동안 계속 동원하고 추가적인 보충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구나. 지금 군에 계신 분들이 미래의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생각해 볼 그러한 큰 주제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탁이죠.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지속 지원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급 지휘관들께서는 개인적인 사고를 그쪽으로 많이 돌리셔갖고, 이 전체적으로 전쟁이란 차원에서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개인이 많이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여간 제안을 좀 드리고 싶다.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비축 창고가 열리지 않는 군대, 보급 시스템이 망가진 군대, 재고가 없는 군대, 개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군수품들을 사서 개인이 입어야 되는 군대, 이 부대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무기 가져와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이 부분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 전쟁과 비슷한 양상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6.25 같은 전쟁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 3개월을 이기지 못하면 이 3년을 버틸 수가 없다. A 부대가 있다 그러면 인원 100%, 탄약 100%, 그 물자 100%, 완전히 100% 상태로 해갖고 오늘 밤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부대는 아무런 도움 없이 3개월간 그대로 싸울 수 있어. 3개월에 완전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군수 지원 개념,
그다음에 동원운용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위급 지휘관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옛날 패턴으로 이 옛날 기준과 규제를 바꾸고 없애고 하는 것이 바로 군대의 혁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